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훈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가득합니다. 한바람의 스산한 기운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요즘에 날씨까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 답답함을 가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서부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 박철호 기자, 박지한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양박 기자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든든합니다. 든든한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서부산권 균형 발전 주요 프로젝트를 부산시장이 발표를 했었어요. 좀 됐는데 주요 내용이 우리 서부산권 쪽에 말 그대로 대형 이슈들, 이런 사업들을 벌이겠다라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사상구에는 어떤 게 이렇게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제일 관심을 끌어모았던 게 그 서부산 청사, 그러니까 제2의 시청을 건립하는 건데 그게 일단 사상구 스마트시티 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 조직 규모는 그 서부산 개발국 포함해서 한 10개 기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 9천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고 여기 한 2천억 원, 2,076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제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지식센터 이런 부속 기관들도 함께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행복주택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닙니까? 어디 이렇게 들어선다라든지 그런. 네, 이 서부산 청사 포함해서 네. 이게 이제 스마트시티 내에 들어오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 추후에 이제 검토해서 부지를 수용한 뒤에 이제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사 위치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청사 위치가 이제 조금 이제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건데 지금 그 사상 하단선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5개 역으로 건설되게 됐는데 이 서부산 청사가 유치되면서 사상 스마트시티 역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6개 역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새벽 시장 바로 앞에 안 뚫리고 네. 그걸 지나서 학장 사거리 정도에 이제 역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 땡겨가지고 네. 새벽 시장 앞에도 하나 역이 생기고 예? 그리고 그 더 위에 이제 하나 더 생긴다. 아마 그 주변이 아닐까 아마 그렇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부산 청사가 사상구로 이렇게 가게 된 배경이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사하고 위치 경쟁을 엄청 이렇게 많이 벌였던 것 같은데. 네, 뭐 사하보다는 사실 이제 북구 강서구랑 더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그 물밑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겁니까? 그것도 있었고 이제 8일날 물밑 작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서병수 시장이 엄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아니,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사상구나 이제 사하구 이렇게 경쟁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부산시에서 내세우는 거는 그 이제 서부산권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제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봤을 때 사상구가 딱 중심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네. 그 사상구 중심에 있어요. 남해 고속도로 바로 오면 바로 사상이 아니고 사하구인데 사하구에 그게 그 중심이지. 그리고 4개구가 여기 서구 사하구 그다음에 사상구 요 북구 강서구는 저기 있는데 요 딱 이렇게 있으면 이 사하구가 딱 그 중심 아니에요. 사하구가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죠. 끝은 아니지. 객관적인 끝은 입장에서 볼 때 아니지. 지리적으로는 사상구가 중심이다. 그리고 사상구 공단 지역이 있고 연기 맨날 자욱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시청이 들어선다고 그거는 나 이해가 안 가네. 자, 일단 이게 어쨌든 제가 선정한 건 아니지만 사상구에 들어섰으니까. 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그 고속도로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셨는데 진출인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역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교통 여건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여기 그 본청 그러니까 청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어차피 공무원들도 다 이제 올 거고 몇백 명 이상 그죠? 한 1,000명 이상이 되겠네요, 그죠? 아직 조직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먼 미래 얘기지만 이제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이 같이 이제 잘 추진돼야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결정이 났는데 언제부터 공사에 부지 선정하고 그러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상 공업 지역이 지금 지가가 상당히 비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3.3 제곱미터당 거의 이제 1,000만 원을 뛰어넘기 그래요? 때문에 공장 부지가 공장 부지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뭐 그런 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아직 그 정확한 위치가 공개가 안 됐고 네. 뭐 여기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걸로 보아 그 학장동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마무리 목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완공 계획. 완공은 이제 2023년까지인데 2023년까지. 이제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이 올해 이제 그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50억 정도 예산이 이제 교부됐는데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시작하지 않을까 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청사뿐만 아니라 사구 얘기를 좀 할까요? 사구도 뭐 청사는 아니지만 의료원이 들어서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서부산권이 동부산권에 비해서 취약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서부산권에 유치하게 된 게 이제 제2 부산 의료원 같은 그 서부산 의료원이 들어섰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이제 노인 인구들이 많고 또 솔직히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고신대 의료원 같은 굵직한 병원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강서구 지금 뭐 뜨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사상에도 가깝게 올 수 있는 곳 이제 최적의 위치적인 요건이 이제 사하구라 해서 북사상 강서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포함해서. 이제 아울러 가지고 서부산권에 이제 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게 유치된 게 사하구입니다. 그 의료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는 그 시본청 아까 그 서부산 청사가 이제 920제곱미터라고 9,200 9,2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1,550제곱미터라고 해서 시청사보다 조금은 이제 커요. 규모가 조금 크긴 한데 이제 이게 300병상 이상입니다. 이게 네. 이제 300병상 이상 건립비는 한 600억 원 정도. 이게 이제 BTL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용역하고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서 또 똑같이 2023년쯤에 서부산 의료원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 거죠. 부지는 확정이 됐죠. 물론입니다. 그 지금 신평역 근처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부지가 확정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 또한 또 뭐 요즘 오피스텔과 아파트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신규 분양을 했는데 거의 이제 뭐 좋은 곳은 뭐 몇 대 1 이렇게 해서 그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창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위치는 사하구청에서 그 구청이 너무나 이렇게 제2청사. 예, 좀 안 좋아가지고 옮기려고 했던. 근데 그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 이제 그 서부산 의료원 따로 이제 그건 부산시에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제 말씀대로 그 지금 사하구청사가 조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물론 작년에 뭐 증축도 하고 했었는데 제2청사는 그대로 또 이게 또 25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게 또 부지비만 또 340억 원이에요. 아, 전체 옮겨온 건 아니고. 네네네 그렇죠. 서부산 일단 기본에 있는 그 청사에 예, 그러니까 예. 시청처럼 예. 지금 이청사를 여기 있고 짓는다는 이청사 거. 같은 그러니까 제2청사겠죠. 예. 네. 시청청사는 아니지만 일단 구청청사가 다시 또 들어서게 되네요. 그러니까 구청청사에 들어서는데 요 아까 신평역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성견 지명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뭐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예. 뭐 아파트라든지 그걸 뭐 사놓으신 분도 있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부추긴 건 아니지만 취재를 해보니까 그 집가라든지 뭐 상승률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리로 올라가는 걸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사상구에는 서부산 청사가 들어서고 사하구에는 서부산 의료원이 들어서고. 자, 그런데 사상구에는 또 서부산 청사 외에도 또 부산 구치소 이전이라는 그 주민들의 열망이 이번에 이제 실현된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실 열망이 실현되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아까 일단 옮겨달라 막 그랬었잖아요. 예, 주민들이. 그게 뭐 몇십 년째 이제 주민 수건 사업이었는데 사실 이제 사상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상구 밖으로 이전되는 게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건데 사상구에서 사상구로 오게 됐습니다. 그냥 사상구 안에서. 네, 그 위치가 사실은 그 서부산 청사가 지금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앞에 검토되던 거는 저기 감전동에 가면 그 위생사업소라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원래 좀 추진이 되려다가 갑자기
스마트시티 안에 들어가고 그 위치에 부산구치소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옆 동네에서 주례동에서 감전동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네. 한 동네 학장동 사이에 두고 한 동만 바로 옆 동네로 오게 된 거죠. 거리상으로도 몇 킬로 안 되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한 뭐 지하철로 따지면 한 2정거장 정도. 2정거장 정도. 네네네. 아니 그런 부지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 그러니까 위생사업소 부지가? 지금 위생사업소가 부지가 한 52,35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수로 엄청 크네요. 따지면 네. 15,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이거를 위생사업소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부산에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사업소 자체가 거기 네. 분뇨 처리하는 그렇죠. 분뇨 처리하는 데인데 네. 차가 정말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하 시설로 만들고 예. 그 위에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공원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지에 이제 빌딩식으로 빌딩식으로요? 예, 요즘 구치소는 오. 뭐 이제 땅도 좁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건물을 높여서 짓는다 아파트식으로?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주례동에 있는 구치소가 그 1973년도에 만들어져 너무 가지고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9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작게 압축시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주변에 그런 지금 주례에 있는 구치소처럼 큰 벽은 없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요즘 그 저희가 생각하는 구치소나 교도소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렇죠.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첨단식으로 짓는 그 주소나 교정 시설은 좀 뭐 그런 위화감 없이 좀 오픈형으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지는 아직 좀 상상이 안 됩니다. 결국 그 이제 서부산 청사를 받으면서 그죠. 그다음에 부산구치소 이전을 원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같은 지역으로 했다. 그렇죠. 뭐 한간에는 1+1이란 말도 있던데 네, 정말 이게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이건 좀 주민들 반발은 있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하나 받고 하나 다시 그 한 건 그런 주민들은 식인데 좀 그 반응이 어때요? 황당하다는 좀 반응이죠. 사실은 거기로 네. 온다는 계획이 사전에 아무 뭐 주민 설명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없이 그날 이제 8일 날 서병수 시장이 발표하는 날 이제 다 모두가 그렇죠. 알게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지역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구청하고는 조금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극비리에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들어서는 위생사업소 주변에 주민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주변에 주택가가 없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 그쪽도 예. 이제 스마트시티 이제 사업에 포함되는 그쪽이거든요. 근데 스마트 구치소가 되겠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스마트 구치소라고 해도 그 분뇨 처리 시설 위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난 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화장실 위에 구치소를 짓는 거네. 그렇죠. 일종의 뭐 그런 식이죠. 네. 근데 그 위에 사실 청사를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조절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주례에 있는 구치소가 옮겨가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지는? 네, 그 이제 부지에 대한 뭐 근데 아직 그 방안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 부지를 그거를 어떻게 뭐 활용하겠다. 자연녹지처럼 예. 둘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뭐 법무부하고 좀 조율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뭐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법무부 쪽은 그럼 뭐 위생사업소 쪽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그거는 이제 예. 뭐 부산시장이 그때 그날 발표했을 때 뭐 이미, 합의를 다 했다. 음. 앞으로 이제 그 유휴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상공회는 그러면 서부산 청사가 일단 들어오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 해서 위생사업소에 구치소를 이전하게 됐는데 자 그럼 사하구는 뭐 또 의료보험 들어오는 거 말고는 뭐가 없나요? 뭐 우리는 뭐 그렇게 구치소 뭐 이전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다행인 거는 뭐 신평하고 장님 장림 네. 혁신지형 도시 단단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맨날 나왔던 얘기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그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에 282만 제곱미터 쪽에 해서 네. 이제 모든 사업은 이제 2023년에서 26년까지 신평 장림은 뭐 26년까지 지금부터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 예상 사업비는 한 2,219억 정도 됩니다. 예. 국비랑 시비, 민자까지 합치면 뭐 엄청난 돈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10년 동안 이제 공간을 재편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아까 제가
2만 제곱미터 엄청 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업종 고도화도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 뭐 자원 집적화라든지 아. 그리고 가장 이게 문제가 이제 직원들이 여기 있는데 이 직원들을 수용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사하구에서도 이런 직원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또 공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뭐 원룸 형식의 이런 그 공간들을 조금씩 짓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은 앞으로 좀 계속 지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신병장림공단 쪽에는 그 뭐 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 그 가죽 이렇게 염색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원래 구에서는 이제 뭐 좀 뭐 R&D 이 단지로 네. 이렇게 바꾼다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죽 피혁 뭐 이런 공단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계산업, 기계공단도 그리고 있고, 좀 뭐 가장 최근 눈에 띄는 거는 그런 장림 이제 뭐 다대 이렇게 보면 이제 어묵 공장도 뭐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또 어묵 공장인데 어묵 공장에서 하는 거는 좀 더 키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가죽 피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연구개발 단지라든지 클러스터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업종을 조금 집중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좀 바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원 쪽이나 이런 것도 조금 집적화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차 정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뭐 지금 사상구, 사하구 쪽 일단 출입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강서구 쪽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강서구 북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강서구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이 딱 보면 이제 사하구죠, 사하구. 그 사하구 아니고요. 사상구죠.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상하고 사하구는 그다음 강서까지 큰 수혜를 네. 봤어요. 근데 짚어드리자면 강서 같은 경우에는 대저 역세권 개발 뭐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 특구가 돼서 2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연구개발 특구. 그죠. 그 거기다가 이제 신공항 건설로 이전이 불가피한 대저 역세권이 또 연구개발 특구 조정으로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운대 하면 그 컨벤션 뭐가 있죠? 백스코 있죠. 네. 네, 그것처럼 이제 서부산권에 이런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예정입니다. 강서구에? 예, 한 10만 제곱미터 여기도 한 2천억 원. 어. 우리는 뭐 사하고 하면 뭐 600억 기껏 600억이네요. 근데 우리 강서구 쪽은 에코델타 시티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전체 그뭐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실리적으로 보면은 뭐 사하구, 사상구가 그래도 가장 큰 실리를 근데 뭐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논란의 여지들이 좀 많아서 아직 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어떤 상황이고 것들이 일단 그 감전동으로 구치소 이전에 대한 그 주민 교감이 없었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설명회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주민 동의를 좀 얻어야 되는 좀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상공업 지역이 청사를 부지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선정 과정에서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사상구와 사하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거는 뭐 보니까는 뭐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래가지고 장기 로드맵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런데 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걸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요번에 이제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이제 서부산 균형 발전 주요 프로젝트 사업비 조달이라 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총 사업비는 4조 5,482억 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 말이죠. 모든 합친 거죠, 부분을 다 다 합치면. 합치면 이제 4조 5천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비가 또 2,600억 원 정도 되고요. 지방비 이게 이제 지방 한 5,300억 정도 되는데 민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자 사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3조 7천억 원. 네. 뭐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70%인데 서부산 청사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사하구 같은 경우는 또 의료원 같은 경우는 3,400억 원 정도.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거의 뭐 2조 8천억 원. 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또 면적이 넓고 또 엘코 델타시티부터 해서 둔치도 서부산 전시 컨벤션까지 합치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 5,4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서부산 청사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완공 목표라고 했죠. 사업비가 이게 뭐 다른 모든 걸 다 합치면은 이게 뭐 한 2030년 정도, 2030년 정도까지도 이제 멀리 내다본 그런 장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예산을 뭐 서명수 시장도 지금 이제 일단 재임을 한다라는 그런 지금 보장은 없는 상태고 예. 실현 가능한지 좀 구청에서도 좀 갑갑하기도 하겠어요. 일단 신청 뭐 이렇게 들어선다라는 얘기는 이제 결정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각 구청에서 보는 입장에서 구에서 보는 입장은 좀 어떻는지 그걸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이번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예. 일단 사상구에서는 또 굉장히 좀 뭐 고무적이고 일단 뭐 구치소 이전 그리고 스마트시티 조성 이런 게 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구청장의 또 핵심 공약 사항 중에 또 하나다 보니까 해결돼서 네, 뭐 구치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강서구에 구치소 교도소 통합하는 뭐 그런 계획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무산됐고 이제 스마트시티가 이제 최우선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사상 하단선이 2021년 완공 목표고 네. 그리고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해서 10년,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같이 하면서 사상 하단선도 하고 모든 게 지금 한 4-5개 사업이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정신 없겠네요. 정신도 없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 자체가 뭐 지금 일손도 부족하고 지금 뭐 LCT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제 특보가 또 이렇게 좀 물러나면서 그런 다른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사상구 자체는. 그래요. 저 사하구는 좀 어떻습니까? 사하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 지역이죠. 제가 아까 뭐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사 부지는 처음부터 뭐 그걸 유치하려고 안 했어요. 딱 정확하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산 의료원이 이제 들어섬으로 해서 이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 신평역 어차피 개발을 할 그 상황이었고 제2청사 부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뭐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의료원에 들어섬으로 해서 이제 지역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신평 역세권 개발 나아가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사상과 사하 결국은 이제 발전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발전되면서 동구상권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좋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의 교감이겠죠. 박지한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뭐 공정하게 어느 부분에 설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전할 수 있으면 또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나아가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이런 제2청사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원 부지 이제 확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이게 10수년이 걸리는 그런 장기 대형 프로젝트고 또 이런 사업들이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반길 만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수조 원의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이런 예산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은 부산시가 안고 있는 그런 과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또 수혜를 입은 사상구나 사하구, 강서구를 제외한 또 나머지 다른 북구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런 주민 수건 사업들도 함께 빨리 해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조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길을 달리는 한 빛은 있다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납니다. 빛은 밝을 때보다는 어두울 때 더 그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힘들었던, 지쳤었던, 주저앉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의 빛은 더 용롱히 빛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은 언제나 빛을 보는 사람들의 발걸음 뒤에 있다는 이야기처럼 멈추지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